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이 나간 후에 비트코인이 52,000달러를 뚫었었죠. 그래서 52,000달러 뚫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뚫었다! 라면서 기쁘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52,000달러를 뚫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안착을 해야만 하는 것인데 일단 안착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올라갈 수 없다라면은 조정받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조정받으면은 더욱더 건강하게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날인 관계로 휴장을 하게 되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언제나 부지런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비트코인 51,825달러, 이더리움은 2,900달러를 뚫었습니다. 2,923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조만간에 이더리움 3,000달러대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소식들은 말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셀러가 이 금 투자자들의 뼈를 때리는 발언을 합니다. 2020년도 8월 10일 이후 비트코인의 상승률은 333%, 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빠지면서 마이너스 1%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마이클 셀러가 유명한 금 투자자와 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 토론을 한 적도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마이클 셀러의 완승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좀 의아한 것이 금 같은 경우도 기사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지난 몇 년 동안에 엄청나게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수톤씩 사가지고 모으고 있는데 그래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금이 계속해서 채굴되는 탓도 있겠습니다만은 금 같은 경우도 수요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 정도로 지지부진하다라는 것은 역시나 금 가격이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 역시 수십 년 동안 문제가 되어 왔었지만은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금 같은 경우도 조작이 끝나게 되면은 비트코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국가안보국 내부고발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에드워드 스노든이 최근에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등장한 이래 가장 중요한 발전이다. 환영받지 못할 말이지만 사실이다. 만약에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거나 이해가 후달린다. 그래도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설득할 시간이 없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토시 같은 경우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내가 당신이 비트코인이 왜 필요한지 설득할 수는 없겠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사람 일을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비트코인 조금만 사가지고 들고 있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조그만의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에드워드 스노든의 이러한 발언을 들어보았을 때 비트코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특히나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가고 있는 이 시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 말로는 게리 겐세이에 관한 것인데요. 전 트럼프 정권 때 공보 담당을 맡았었던 그리고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인 안소니 스카라무치 같은 경우는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리 겐세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가 MIT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된 강의를 했을 때 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었죠. 알고랜드로부터 홍보 비용도 받고 바이낸스의 중요 직책에도 지원을 했을 정도로 열성적이었었던 그가 조 바이든에 의해서 SEC 위원장 자리에 앉자마자 사람이 확 돌변했다 이거죠. 바로 정치적인 목적, 게리 겐세이의 꿈, 미국의 재무장관이 되는 것, 이를 위해서 암호화폐를 등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권력을 위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간악한 게리 겐슬러, 그 최후가 좋지 못할 것이야. 이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관련된 열기가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티어 캐피탈 측에선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단기 목표가는 55,000달러, 그 다음은 전고를 넘어서 7만 달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올해 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분석이라기보다는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X 리서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에 전고를 갱신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근거로 비트코인이 앞서 3번 반감기 전에 60일을 앞두고 평균 32% 정도 상승을 했었다. 역사가 반복되게 된다면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를 뚫을 것. 또한 비트코인 RSI 같은 경우도 14일 RSI가 12월 이후 처음 80을 넘어섰으며 이전 14번의 RSI 신호 중 12번이 추가 상승세를 나타냈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지금부터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이클 반데 포페 분석가 같은 경우는 전고까지는 아니고 반감기 전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것 같으며 조정 후에는 58,000달러까지 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자리가 반감기 전까지의 단기 고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조정을 어디까지 받겠느냐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382 자리를 그려놓으면서 48,669달러를 눈여겨서 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수요 여전히 굉장하다라고 하는데요. 코인베이스에서 어제만 해도 1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출금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코인베이스에서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2015년도 이래로 가장 적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사서 빼내고 있는 상황. 이렇게 출금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장외거래 데스크에서 새로운 유동성으로 활용될 수 있거나 개인 수탁 용도로 쟁여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굉장한 비트코인의 수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트코인의 수요는 가격 움직임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레몬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조정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조정 없이 56,000달러까지 직행하지 않겠느냐, 떨어져 봤자 51,000달러 초반 때까지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 잠깐 맞춰주는 척 하면서 떨어졌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분석을 했었고,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페넌트를 형성함과 동시에 12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면서 이를 뚫고 이런 식으로 지지박이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바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단기적인 조정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롱 쪽에 많이 몰리고 있는 만큼 약간 청산을 시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단기 조정 살짝 받고 5만 달러 근방까지 간 다음에 최근 고점을 뚫어주는 앞에서 본 마이클 반데 포페 그리고 레몬 분석가가 본대로 단기 조정 후에 상승 움직임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일단 52,000달러를 다시 내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느냐 바로 가느냐, 그 과정 속에서 알트코인들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펌핑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점을 찍고 흘러내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트 가지아를 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알트 상승은 전초전에 불과했다, 서막에 불과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흘러내려준다라면 알트 시즌 지금부터 더욱더 살벌하게 이어질 수가 있겠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토탈 3 알트 시총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런 식으로 떡상을 했었던 만큼 지금 모습이 굉장히 비슷한데, 여기까지 쭉쭉 밀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난리 나는 거죠. 너도 나도 즐거워하는 알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면서,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조정이 나와주는 편이 좋죠. 좀 더 매집을 할 수 있도록.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대감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900달러를 뚫어준 상황 속에서 투자은행인 번스타인은 이더리움 ETF가 앞으로 12개월 내에 출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5월달까지 현물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50%, 향후 12개월 내는 거의 확실하다. 자, 근데 5월달까지 만약에 현물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안 된다라는 것은 결국 SEC가 블랙락의 현물 ETF를 거절한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럴 깡이 있을 것인가? 그러다가 게리 겐세이 끌려가가지고 블랙락 사무실에서 뒤지게 쳐맞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열광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보다 한 수 위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소각과 유통량 감소 덕분에 가격 상승 압력이 비트코인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총 147,643개 정도의 이더리움이 발행이 되었는데, 소각은 140만 개가량이 되게 되면서 오히려 총 공급량이 감소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발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총 공급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또한 검증자들 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최소 32개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잠긴 이더리움 양이 3천만 개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총 유통량의 25%를 초과하기 때문에 공급량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의 상승 기대감을 상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비트코인이 지금 엄청난 수요가 나오고 있긴 한데, 만약에 이더리움이 이 상태에서 수요까지 받쳐준다, 그러면 가격 상승의 가능성 정말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3월 덴쿤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 상승에 불을 끼얹어 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자 이더리움 매수자들이 최근에 또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거래들이 사고팔고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2시간 동안에 누군가가 54,721개의 이더리움을 매수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저스틴 선이 아닌가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저스틴 선, 과거 하락장 때도 그랬었죠. 내가 이 시장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면서 트론과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는 한쪽에 제쳐두고 본인은 비트와 이더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역시 특이한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 본인이 만든 코인들보다 비트와 이더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외에 또 다른 거래 같은 경우도 19시간 동안에 3만 2개의 이더리움을 매수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비탈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발언을 하면서 AI 코인들의 상승을 부추기기도 했었는데요. AI를 이용한 코드의 공식적인 검증과 버그 발견이 AI를 활용한 가능성이 큰 응용 분야라고 생각을 한다. 현재 이더리움의 가장 큰 기술적 위험은 코드 버그이며 이 판도를 크게 바꿀 수 있다면 대단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트윗을 하자 AI 코인들 지속적인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동시에 여러 AI 프로젝트들이 비탈릭에게 댓글을 달면서 우리 프로젝트가 그런 거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어필하고 있는 모습이 트위터상에서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패치 AI 같은 경우는 최근 AI 코인의 선두 주자로서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더욱더 높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그래프, RNDR, 오션 프로토콜 등 각자 발동을 걸어주고 있는 AI 코인들. 프로페서 아스트론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패치 AI뿐만 아니라 인젝티브 프로토콜도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둘 다 2024년도 불장을 주도하는데 앞장서는 코인들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 지금 보시면은 어떠한 고래가 지난 160일 동안 옵티미즘을 겁나게 매집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3,258만 달러어치 옵티미즘을 매집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더리움 관련된 코인들, 매틱, 옵티미즘, 아비트럼 등등이 당연히 같이 힘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더리움과 함께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젝트 코인들도 계속해서 상승할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 크립토 블랙 분석가는 헤다라 해시그래프 앞으로 큰 상승이 기대된다 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헤다라 해시그래프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기차와의 파트너십 뿐만 아니라 사우디까지 기술력을 인정받은 헤다라 해시그래프 지금 축적 기간이기 때문에 축적이 끝나게 되고 나면은 추가적인 거대한 상승이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TI인데요. 단기적으로 TIA 이런 식으로다가 23달러 구간까지 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무로 분석가의 분석이 있었고, 자, 그 다음으로는 멍멍 도지코인 최근 하락 추세를 깨준 다음에 다시금 상승하려고 발동을 걸어보고 있는데요. 아직 다음 저항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10센트까지 쏠 수 있을 것인가? ADNL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체인 최근에 무섭게 쐈었는데요. 좀 더 조정을 받은 다음에 0.04달러 구간까지 내려온 다음에 이 자리부터 한번 반등이 그리고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칠리즈 같은 경우 K리그와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K리그는 칠리즈 체인 노드 검증자로서 합류하게 되며 K리그 판타지가 칠리즈 체인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정치 관련된 뉴스인데요. 애지간하면 피하고 싶은데 그래도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한쪽 당에서 다음과 같은 공약을 걸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및 실명 계좌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2년 추가 추진 등등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많이 반길 만한 공약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암호화폐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린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크립토 토마토 채널 지원해주기 가지야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을 통해서 그리고 디센트 월렛 링크 활용 및 구매를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